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중요한 내용은 보고서 첫 번째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룹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첫 번째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인쇄하고 관련 있죠. 페이지 설정, 그리고 보고서의 특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페이지 번호라는 것은 자, 보고서 영역에서 페이지 바닥글이죠. 자, 페이지 바닥글에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지 수가 몇 장이고 현재 페이지는 몇 번째 페이지다,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고서의 종류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 설정은 인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고서 자체가 이제 출력용이죠. 그래서 인쇄하고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특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페이지 바닥글에 보시면요. 자, 우측에 보통 이렇게 페이지를 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 페이지는 1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는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것은 텍스트 상자로 해서,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전체 페이지 수가 10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 속성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 페이지 번호의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현재 컨트롤 원본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페이지 번호라는 것은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2페이지고 첫 번째 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만일, 표시를 하려면요. 일단 페이지라는 것은 이제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일단은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슬래시, 나누기 기호 있죠. 자, 나누기 기호도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묶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이라는 것과, 자, 2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앞에 1은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2는요,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뜻할 때는 큰 괄호로 묶어 주시고, 페이지 하시고, S를 붙여 주셔야 돼요. S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S를 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자, 이것을 서로 연결을 해야겠죠? 자, 연결을 할 때는 앰프센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두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다라는 의미의 이런 문자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해석을 하셔도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겁니다. 현재 전체 페이지 수가 10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현재 페이지죠. 자, 현재 페이지는 세 번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란 것은 문자열이죠. 자, 그대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의도 있네요. 의. 자,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앰프센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자들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에 3페이지라고 인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호식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예로 옳은 것은, 자, 현재 페이지는 12번째 페이지가 되고요. 자, 현재 페이지는 12번째 페이지고요. 전체 페이지 수는 50이 되는 겁니다. 자,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네요. 자, 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지스라고 해서, 자, 이것은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게 아니죠. 자, 전체 페이지라든지 현재 페이지를 표시를 하려면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면은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던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던 문자열을 뜻하는 겁니다. 문자열.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죠. 자,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라는 거하고 페이지스하고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를 001, 002와 같은 형식으로 인쇄하려고 할 때 올바른 것은, 자, 첫 번째 페이지라면 001, 두 번째 페이지라면 002, 이런 형식으로 페이지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다른 함수를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포맷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형식을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형식. 자, 포맷이라는 것은 형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을 지정을 하는데, 자, 이 형식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는 이제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들어가고요. 뒤에 000 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 주시면은, 자, 이 의미가 000 형식으로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페이지를 000 형식으로 표시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페이지가 5이고, 자,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강제로 페이지를 구분하려면, 해당 위치에 페이지 나누기 컨트롤을 생성하여 놓는다. 자, 컨트롤 중에 페이지를 강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인데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다. 그렇게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그 페이지를 나타내는 수식이 들어올 때는 그 문자를 서로 연결하는 앰프센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꼭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1/5 페이지라고 인쇄가 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인쇄를 하려면은, 자세히 보시면요. 자, 슬래시 부분이 큰 따옴표로 묶어져야 되는데, 묶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앰프센트로 해서 서로 앞뒤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이제 식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포맷해서 페이지스 해서 S가 붙었습니다. 자, S가 붙게 되면은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거죠. 자, 전체 페이지의 형식을 000 형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수식이 주어졌네요. 자, 그런데 001이라고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 안 됐죠. 005가 나와야겠죠. 전체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 보고서를 인쇄하면서 모든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고자 하면 보고서 바닥글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페이지 번호를 자동으로 출력하고자 한다. 다음 중 결과와 서식이 틀리게 짝지어진 번호는, 자, A는 1, 2, 3. 자, 전체 페이지는 이제 세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자, 결과가 1, 2, 3으로 출력이 되려면은 그냥 페이지라고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001, 002, 003. 첫 번째 페이지는 001, 두 번째 페이지는 002. 자, 이런 형식을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형식을 나타내는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서 000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해서 페이지라는 문자열이 붙네요. 그죠? 페이지는 앞에 붙고요. 그래서 페이지 앞에 붙고 페이지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의 1페이지, 3의 2페이지. 자, 이것은 앞에는 이거 전체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자, 뒤에 숫자는 현재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페이지스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앰프센트 해서 의를 붙여주셔야겠죠. 의 붙여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현재 페이지 들어가고요. 앰프센트 붙이고 페이지라는 문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빠진 거 있어요.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어디서 빠졌냐면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의하고요. 의하고 페이지하고요. 자, 보세요. 서로 연결돼야 되는 앰프센트가 빠졌습니다. 앰프센트가 빠졌어요. 그냥
보면은 이런 부분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고서의 그룹 바닥글에 도서의 총 권수 그리고 정가의 합계를 인쇄하려고 한다. 총 권수와 정가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이것은 뭐 다 이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일단 도서의 총 권수를 구하려면은 현재 도서의 권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자 이런 값들이 있죠. 자, 레코드가 두 개인데요. 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카운트 이용을 해서 도서 코드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도서명을 일반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권수는 카운트 그리고 도서 코드 혹은 카운트에서 도서명.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주게 되면은 현재 이제 그 레코드의 개수인 현재 뭐 2가 되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겠죠. 자, 반환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권이라는 것이 뒤에 붙어야 됩니다. 권이라는 것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앰프센트에서 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정가의 합계. 자, 정가의 합계를 인쇄를 하려면은, 자, 정가라는 필드에 그 필드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정가 필드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정가 일단 가지고 와야 되고요. 자, 합을 구하기 때문에 sum 해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여 회원수를 구했더니 3이라는 숫자만 표시되어 주소 필드의 값을 포함하여 서울 거주 회원수는 3명과 같이 출력하려고 한다. 다음 중 작성식으로 옳은 것은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보고서를 보시면은 회원 명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나와 있고요. 자, 주소죠. 자, 주소를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중복되는 값은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자, 중복은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 한 번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회원 번호하고 이름하고 나이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자,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회원수를 구했더니 3이라는 숫자만 표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카운트 함수만 이용을 해버리면은 자, 여기 필드명이 들어가겠죠. 자, 카운트 함수만 이용을 해버리면은 여기 주소가 들어가든 회원 번호가 들어가든 이름, 나이, 자, 어떤 필드를 입력을 하든 상관이 없죠. 자, 결과적으로 3이라는 숫자밖에 인쇄가 안 돼요. 그쵸? 출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기 좋게끔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 거주 회원수는 3명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보기 좋게 텍스트를 더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앰프센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되고 필드를 가지고 올 때는 대괄호로 해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양식에 맞도록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앞에 서울이라는 이제 문자열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그룹이 일단 보고서가 봤을 때는 서울이라는 것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자, 이것을 그룹화를 했다는 것은 서울 외에 여러 지역들이 분명히 그룹화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서울 거주 회원 수는까지 해서 이것을 문자열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열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서울이라는 값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소라는 필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주소란 필드. 자,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란 필드를 가져오게 되면은 자, 현재 이 그룹의 바닥글에 입력이 되었을 때는 서울이란 값이 입력이 되는 거고, 만일 뭐 대전이라면은 대전의 그룹이면은 대전이라는 주소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거주 회원 수는 몇 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거주 회원 수는까지 해서 만일 큰 따옴표를 묶어서 문자열로 표시한다라면은 다른 이제 그룹의 바닥글에 입력을 했을 때도 서울 거주 회원 수는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를 하려면은 그때그때 그룹명에 맞춰서 하려면은 그때 이제 필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소 필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소 필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자열은 거주 회원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주 회원 수는. 자, 그래서 거주 회원 수는까지 가져오고요. 주소하고 서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연결해주고요. 자, 그 다음 3이라는 숫자는 카운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보기를 보시면은 자, 큰 따옴표 위치를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필드를 가지고 와서 필드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안 돼요. 자, 주의하십시오. 보고서에서 납품 수량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필드에 대해서도 음영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이 옳게 설정된 것은, 자, 조건부 서식은 엑셀에서도 있지만은 엑셀서에서도 조건부 서식 기능이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할 때 그 해당 서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납품 수량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납품 수량이 여기 있는데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두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만 음영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능을 주시려면은 일단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식이잖아요. 그죠? 식으로 지금 주어졌어요. 납품 수량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필드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 식이. 자, 이것을 일단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건 틀렸죠.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맞는데 납품 수량이라는 어떤 필드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 수량 100 이상이라는 이 조건을 주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하나 가지고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가를 가지고 한번 조건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소비자가가 3만 이상이다. 자, 3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에 있는 모든 이제 레코드에 적용을 하려면은, 자,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서 형식에 가시면은, 컨트롤 서식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자, 새 규칙 누르시고요. 여기서 필드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식이,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소비자가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 3만 이상이라고 한번 줄게요. 글자 색깔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굵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소비자가가 3만 이상인 경우에만 그 서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레코드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조건부 서식을 소비자가에만 적용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해당 이 조건을 또 주시고 적용을 하시면은 소비자가에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해당 필드에서만 적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조건부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맞죠?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을 선택한 후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서 형식에서 컨트롤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자, 맞죠? 조금 전 보여드렸고요. 지정한 조건 중 2개 이상이 참이면 조건이 참인 서식이 모두 적용된다. 자, 조건은 50개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 1개의 조건을 지정을 했는 거고요. 50개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조건이 참인 경우, 동시에 참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조건 1이 채우기 색을 검정으로 하는 조건이었고요. 조건 2는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둘 다 참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채우기 색은 한 가지만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검정이면서 노란색은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1이 우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서식이 이렇게 겹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50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종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 보고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고서, 크로스탭 보고서, 업무 양식 보고서, 레이블 보고서. 자, 일단 기본 양식입니다. 자, 기본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일단 차트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고서는요,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자, 엑셀에서 데이터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차트 이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차트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에 가시면은 보고서 디자인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냥 비워져 있는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페이지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만 영역이 나와 있고요. 내용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을 추가를 하는데요. 자, 차트 삽입이라는 컨트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하시고요. 자, 여기서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던 쿼리를 선택을 하시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원하는 필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또 종류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차트를 삽입하게 되면 차트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크로스탭 보고서는 자, 크로스탭 쿼리 기억나십니까? 자,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처럼 워크시트하고 비슷한 형태의 쿼리를 크로스탭 쿼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이 크로스탭 쿼리를 이용해서 만든 보고서를 크로스탭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의 원본이 크로스탭 쿼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크로스탭 이제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요. 그룹의 머리글, 그룹의 바닥글, 세부 구역이 각 열마다 나타나는 구조의 보고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고서의 형식이 아니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이제 형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업무 양식 보고서는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보고서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마법사를 실행하게 되면은 업무 양식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자, 이 마법사에서 거래 명세서라든지 세운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양식 보고서라는 것은 거래 명세서라든지 세운 계산서 같은 이런 양식들을 출력하기 위한 보고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레이블 보고서. 자, 레이블 보고서는 시험에 그나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우편 발송하는 경우 있죠. 자, 우편 발송을 할 때요. 자, 편지 봉투에다가, 1호 봉투가 되었던 편지 봉투에다가, 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주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보통, 이제 레이블로 해서 만들죠. 라벨 만듭니다. 라벨. 그죠? 라벨을 만든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죠. 붙여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 것이 레이블 보고서예요. 레이블 보고서. 자, 레이블 보고서는 우편 발송용 레이블을 만드는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레이블이라는 것은 편지 봉투에 붙일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게 되면 오른쪽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블로 만드는 거죠. 테이블로 주소록을 만드는 거예요. 주소록. 자, 주소록을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은 주소가 어떻게 되고 연락처가 어떻게 된다. 자,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C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것을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테이블로 만들어 두고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레이블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블 보고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인쇄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인쇄는 일반 A4 용지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벨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발송을 하기 위한 레이블을 인쇄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자, 그 양식에 보시면은 양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별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여기 출력이 되고 그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거 떼시면 되죠. 각각 떼서 봉투에 붙이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레이블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세부 구역이 각 열마다 나타나는 구조. 자, 조금 복잡한 구조. 그게 크로스탭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보고서. 자, 이것은 업무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식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주소네요. 그죠? 주소 형식으로 해서 우편 발송용으로 해서 레이블 보고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우편 발송을 위해 편지 봉투를 붙일 주소 레이블을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맞죠?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자, 보고서에 보시면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별도의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레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액세스에 가져오지 않고 연결 테이블로 연결하여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 자, 기억나시죠? 테이블 가져오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도 가능하고 연결 테이블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엑셀로 이제 가져오지 않고 테이블 연결해서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보고서 속성. 자, 보고서의 속성에서 레이블을 출력할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 프린터를 지정한다. 프린터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은 이제 출력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보고서 속성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이제 오피스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 인쇄 가시면은, 자, 인쇄 대화 상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프린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쇄하고 관련된 거죠. 보고서의 속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출력하고 관련된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은 인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일단 그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탭은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자, 인쇄 옵션 탭에 가시면은 인쇄 옵션은 여백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백, 용지의 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페이지는 용지를 뜻하는 거죠. 용지. 자, 용지의 방향 그리고 용지의 크기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열에 가서는 열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상세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은 자, 이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페이지 설정의 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이 3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자, 인쇄에 가시면은, 자, 인쇄 미리 보기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은 뭐 보고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뭐 쿼리나 폼이나 보고서 등의 이제 그 인쇄를 하는 개체, 자, 해당이 되고요. 자, 인쇄하기 위한 여백이라든지 용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페이지 설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탭이 이제 인쇄 옵션 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용지의 여백을 설정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백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데이터만 인쇄. 이건 뭐죠? 자, 데이터만 인쇄가 할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블 보고서, 자, 이런 것들은 양식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 양식이 있습니다. 인쇄된 양식이 있고 이 양식에다가 이제 데이터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레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쇄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만 인쇄 항목을 선택하면 선이나 레이블과 같은 항목들은 인쇄하지 않고 데이터만 인쇄함으로 미리 만들어진 양식 종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쇄 옵션은 여백하고 일단 관련이 있고 데이터만 인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탭 보도록 하죠. 페이지, 용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용지의 방향이라든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자, 용지의 크기는 뭐 A4로 할 거냐, 뭐 다른 사이즈도 있죠.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프린터도 여기서 뭐 기본 프린터로 할 거냐, 뭐 프린터 선택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열 탭이 있습니다. 행 탭은 없습니다. 열 탭이 있어요. 열 탭. 자, 열 탭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열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개수.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죠. 자, 1로 되어 있는데, 보통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는요, 열이 하나입니다. 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열이라는 것이, 자, 필드가 뭐, 3개가 있다 해서, 뭐, 열이 4개다, 뭐, 4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서가 하나잖아요. 그쵸? 이게 열이 1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레이블 이제 보고서 말씀을 드릴 때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양식은 이 양식 하나죠. 이 양식이 여기에도 인쇄가 되고, 여기도 인쇄가 되고, 여기도 인쇄되고, 여기도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쇄 용지, 페이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나뉘어져 있죠. 단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래 한글에서 단을 나누는 기능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은 열이 2단이죠. 열이 하나, 둘, 두 개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블 보고서 이것은 열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열 개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의 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탭은 여러 열로 구성된 보고서의 열 레이블 속성을 이용하여 행우선 또는 열우선을 선택하여 인쇄를 지정한다. 자, 눈금 설정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열 크기는 뭐 너비는 이렇게 되고 높이는 이렇게 된다. 자, 이 수치는 어디서 왔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의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어요. 가로 폭이라든지 세로 폭을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너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비가 19하고 20 사이에 있죠. 자, 그럼 열에 가시면은 너비가 19.624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일 느리게 되면은, 자,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자, 열의 너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너비와 높이는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너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과 같게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본문에서 그 설정한 너비하고 높이를 그대로 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열 크기는 열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본문과 같게 하게 되면 열의 너비와 높이를 보고서의 본문의 너비하고 동일하게, 본문의 너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인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너비하고 높이하고 이제 맞춰서 이제 인쇄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열 레이아웃.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행우선이 있고 열우선이 있어요. 행우선이 있고 열우선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은 열우선입니까? 행우선입니까? 자, 이것은 열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레코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레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건데,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 텐데, 그럼 보고서에서, 자, 1번이 이렇게 입력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방향이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코드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좀 출력을 했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행은 고정이지만은 열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이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현재 인쇄되는 방식은 열 우선으로 지금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레이아웃은 레코드 배치 순서를 뜻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보고서를 인쇄하기 위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속성들을 조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뭐 설명을 드렸는데, 자, 2번에 보시면 행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행탭은 없죠. 인쇄 옵션하고 페이지 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마다 인쇄될 용지의 여백 다르게 지정 가능하죠. 데이터만 인쇄 항목을 선택하면 선이나 레일부가 같은 항목들은 인쇄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인쇄하므로 미리 인쇄된 양식 종이를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보고서마다 인쇄될 용지의 방향과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뭐 세로, 가로, A4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죠. 자, 4번 보고서를 파일로 인쇄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아닙니다. 파일로 인쇄하는 것은
오피스 단추 인쇄 가시면은 인쇄 대화 상자에서 파일로 인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설정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고서 인쇄에 관련된 페이지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열 크기에서 본문과 각계는 열의 너비와 높이를 보고서의 본문의 너비와 높이에 맞춰 인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열 레이아웃은 레코드의 배치 순서를 설정하는 것으로 열 우선, 행 우선, 사용자 지정 옵션이 있다. 사용자 지정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고서 인쇄를 위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출력할 용지의 여백 가능하죠. 자, 용지의 방향 가능하죠. 자, 열의 개수, 열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장하고 축소 기능. 자, 이것은 이제 페이지 설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뒤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확장 가능, 축소 가능,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확장 가능 기능하고요, 축소 가능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속성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이제 컨트롤 그 텍스트 상자에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가로, 세로 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사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입력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것을, 자, 여기 텍스트 상자에다가 출력을 해야 돼요.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포함되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봤을 때 나머지는 잘리게 됐죠. 잘려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을 사이즈를 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그때 데이터 양을 예측을 하고 컨트롤의 사이즈를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 가능, 축소 가능이라는 이제 속성 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을 예라고 만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선택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줄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음 줄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는 그대로 있대, 이제 세로의 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세로의 크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확장 가능, 축소 가능 기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고서 작성 시에 텍스트 상자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관련 있는 속성으로 옳은 것은 자기소개 필드와 같이 데이터 양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표시할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컨트롤의 세로 크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텍스트가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게 확장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텍스트 맞춤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형식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두께, 테두리 색, 이런 것은 선 관련된 겁니다. 테두리 선 관련된 속성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의 특징 설명 드릴게요. 자, 특징 뭐 간단하죠.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뭐 실습을 통해서 다 개념 설명 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고서의 주요 용도로 옳은 것은 출력이죠. 보고서는 출력입니다. 자, 다음 중 액세스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자, 이 테이블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 보고서는 양식일 뿐입니다. 양식이고 실제 데이터는 원본은 테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원본을 그냥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출력만 하면은 바뀐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엑셀 데이터와 같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한 테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 작성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서 데이터만 인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표나 레이블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양식지를 이용하여, 자, 양식지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다. 양식지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만 쭉 출력을 하면 되잖아요. 자,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와 같은 컨트롤을 이용하는 경우 보고서에서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겠죠. 이것은 폼에 대한 설명이죠. 보고서는 뭡니까? 출력입니다. 그래서 편집이 안 됩니다. 자, 보고서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 속성에는 테이블이나 쿼리문 등을 지정해야 된다. 자, 이거 설명 좀 드리고 이제 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속성에 가시면은 데이터에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 속성은요, 말 그대로 이제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원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보통 선택을 하죠.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렇지만 SQL문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죠. 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쿼리 작성기라고 나옵니다. 쿼리 작성기가 나오고요. 만일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혹은 새로운 테이블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필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정렬이라든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SQL문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쿼리 작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보고서 속성에서 레코드 원본에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일단 테이블하고 쿼리는 당연하고요. SQL문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레코드 원본 속성에는 테이블이나 쿼리문 등을 지정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폼이 지정될 수 있다. 폼 있습니까? 없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보고서에도 조건부 서식 가능하죠. 자, 보고서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출력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코드 원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외부의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액세스의 수식 작성 규칙에 맞게 작성기로 작성한 수식 안 됐죠. 수식 안 되고요. 자, 3번에는 보면은 여러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해주는 SQL문 가능하고요. 테이블의 내용 중에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만을 조회하도록 작성해서 저장해 놓은 쿼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쿼리, SQL문, 테이블 이런 것은 가능한데 수식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특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이번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